얘들아, 이제 24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거 잘 복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쌤 복습 몇 번 하라고? 적어도 7번은 해야 내용이 기억이 나죠, 그쵸? 그래서 복습 횟수에 쌤이 여기 만들어 놨잖아, 그치? 여기 체크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24번 질문하고요. 41, 2번 요 장지문 있거든. 그거랑 같이 갈까 싶어요. 일단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Our ability. 자, 우리 능력에 대한 글인가 봐요. 제목 문제고요. 가보자. 자, 우리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accurately. 정확하게 recognize.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잠깐만 동사 먼저 표시 좀 하고요. 자, accurately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리고 라벨이란 단어는 이름 붙이다예요. 이모션은 감정이죠. 자, 이렇게 괄호를 닫고 이게 동사입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이름 붙이는 감정에다가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우리의 능력. 여기까지 괜찮죠? 그것은 종종 refer to. 자, refer to 들어봤어요? 자, refer to는 알아야 되는 수건데요. 이거 한 것 같다. 그치? refer to는 뭐뭐를 언급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능력은 종종 is referred to니까 수동태죠? 언급되어집니다. 뭐라고 언급되어지냐면 그것의 어떤 부르는 명칭을 설명해 줄 건가 봐, 그치? emotional은 감정적인이고요. 감정의 granularity. 자, 이거를 검색해보면 입자도란 뜻이 되는데 자, 요거 잠깐 내가 스펠링까지 찾아놨어. 잠시만. 얘들아, 요거 잠깐만 필기 좀 간단하게 해봐 주세요. 잠깐만, 쌤이 그레뉴 찾아놨거든. 그레뉴이란 단어는 작은 알갱이래요. 시리얼 종류 중에 그래놀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콘프로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콘프라이트도 있는데 그래놀라 뭐 이런 표현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맨날 그 작은 곡식 알갱이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이 말인 것 같아. 시리얼을. 그래서 그래뉴얼이란 단어가 작은 알갱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로 약간 좀 변화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뉴라 ARITY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입자도 알갱이의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이제 입자도죠. 입자도. 그래서 입자도가 높을수록 알갱이가 작고 미세한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입자도가 작으면 조금 더 부드럽고 뭐 야들야들하고 만졌을 때 사리의 모래처럼 이렇게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도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종종 언급되어진대요. 뭐라고 언급되어져요? 감정입자도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언급되어진다 이겁니다. 감정입자도. 즉, 한번 짐작해봐. 감정입자도가 뭐겠냐? 자,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고 세세하게 인식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일 줄 아는 능력.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감정에 대한 이름 붙이는 능력. 그거를 감정입자도라고 부르나 봐요. 됐죠? 계속 가보자. 이거 지금 중요 문장 왜 쳤냐면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 감정 입자도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서 지금 방금 표시를 했고요. 이번 문장 계속 가겠습니다. In the world 말 속에서 누구의 말이냐면 하버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죠. 하버드의 심리학자인 수전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말에서 learning, 배우는 것은 뭘 배워요?
라벨, 이름 붙이는 걸 배우는 것은요. 감정에다가 이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근데 어떤 식으로 그 감정에다 이름을 붙이냐면 자, 뒤에 보시면 more, 더 잠깐만. 자, 뉘앙스. 얘들아,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 뉘앙스 이런 말 들어봤죠? 뉘앙스는 미묘한, 섬세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우진아, 정말 일찍 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좀 일찍 왔죠 선생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어떤 말투에서의 뉘앙스, 그 세세한 그 낌새를 눈치채는 게 그 뉘앙스를 알아차리는 게 우리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뉘앙스드인 겁니다. 그렇죠? 미묘한 차이가 있는 vocabulary란 단어는 어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말에서 배우는 것은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걸 배우는 것은 뭐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더 세세한, 그 미묘한, 섬세한 어휘를 가지고 감정에다가 이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이 can be absolutely, 절대적으로 transform이 원래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변화시키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쌤이 실제로 요거는 그 우리 집에 아기 3살 지났죠? 이제 4살 생명체 4살 생명체를 키우고 있잖아, 그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지능이 수학 계산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쌤이 조금 더 너희보다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 더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서지능이에요. 정서적으로 좀 똑똑해야 결국엔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고 사람 마음을 잘 인식하게 되고 내 마음도 잘 알고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저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정서적으로 지능을 잘 발휘해서 잘 대처를 하는 거죠. 편안하게 말하면 대인관계 기술이고요. 그쵸? 사람 사이 대하는 기술. 근데 이건 결국엔 뭐가 뒷받침되어져 있냐면 정서지능이 뒷받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지능이 뒷받침되려 그러면 감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정에 이름 붙일 줄 아는 능력. 요게 기본이 돼야 이 정서지능이 발달을 해요. 우리 혹시 IQ 말고 IQ는 실제로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수학, 과학 문제를 잘 푸냐에 대한 건데 EQ라는 표현이 있어요. Emotional 뭐시갱인데 이제 감정지능인 거죠. 그래서 요 지능이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문제 한 개 더 푸는 것보다 이 상대방 너희 본인의 마음을 잘 아는 능력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쌤은 요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감정을 섬세하게 이름 붙일 줄 알고 인식하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버드 심리학자인 수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걸 배우는 것은 근데 어떻게 미묘하고 섬세한 어휘를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너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중요하게 작동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explain, 설명을 한대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우리가 rich, 부자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풍부한이라고 하면 돼요. 뭔가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풍부한 emotional, 감정적 vocabulary, 어휘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it is difficult. 자, 이거 가주어겠죠? 잠깐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자, communicate가 의사소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요. 뭐가요? Our need. 우리의 자, need가 욕구란 뜻도 있어요. 욕구. 필요라고 해도 되고 수요라고 해도 되고 수요. 됐죠? 자, 그리고 need 뒤에 투부정사끼리 병렬 표시 좀 하겠습니다. to get 하고요. to communicate가 병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to get support that 이하가 뭔가 뒤에서 꾸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을 했대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면 풍부한 감정적 어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건지 언짢은 건지 뭐가 있을까? 실망스러운 건지 혹은 감정이 또 뭐가 있죠? 나도 좀 딸리네. 그 감정 표현 어휘가 아니면 어안이 벙벙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건지, 혹은 좋은 건지, 아니면 뿌듯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가 어렵냐면요. 전달하는 게 좀 어렵대요. 뭐를요? 우리의 욕구, 우리가 필요한 걸 전달하는 게 좀 어려워진대요. 그리고 to get, 얻는 것도 어려워진대요. 뭐를 얻는 거? support, 지지, 혹은 뒷받침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그 지지를 얻는 것도 좀 힘들어진대요. 당연하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속상해. 나 좀 섭섭해. 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엄마가 너한테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면서 어떤 감정적 서포트를 좀 해주겠죠.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엄마 나 짱난다. 짜증난다.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덜 섬세하게 반응을 했죠. 그냥 짜증난다. 뭔데? 이렇게만 말을 하게 되면은 맞지? 그렇게만 말하게 되면은 엄마가 자 또 왜 저가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엄마가 너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서적 지지를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대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but 네모치고 자 does who라는 표현을 외워주세요. 자 does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고요. 이 does가 who 뒤에 거에 수식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지금 괄호를 쳤고요. 두 번째 동사를 찾아서 두 번째 동사 직전에 괄호를 닫아야 되잖아. 그치? 첫 번째 동사가 who are이고요. 두 번째 동사가 do입니다. do. 그래서 do 직전에 괄호를 닫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are able to distinguish. distinguish는 구별하다. 됐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between 뭐 사이에 between a range of 다양한 여기서 다양한이라고 안 해도 되겠다. 그냥 range를 범위라고 할게요. 됐죠? various가 다양한이고요. 근데 but 사람들은요.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양한 감정의 범위들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즉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저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이 감정은 어떤 범주에 속하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섬세하게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 이 단어 구별하다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do 한대요. much 훨씬 여기서 내가 왜 훨씬이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뒤에 비교급이 나오죠. 그래서 훨씬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비교급 강조니까요. 훨씬 더 잘 한대요. 뭘 잘해요? at, manage가 관리하다잖아. 그치? The ups and downs, 자, 위아래. 이거 도원고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수거 표현인데 저 뒤에 보시면 우리의 existence는 존재란 뜻이고요. ordinary는 평범한
혹은 보통의란 뜻이잖아. 보통의.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해석해보자. 우리가 어떤 보통의 존재로서 평범한 존재로서 그 감정의 혹은 뭐 인생의 고, 저, 높고 낮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 여기서 없으면 좋은 일이라고 봐도 되고요. 맥락상. 다운수는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존재로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떤 인생의 고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매니지 관리하는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감정을 잘 알고 감정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쌤이 아까 말했던 표현으로 정서지능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교과서 표현, 여기 지문 표현으로 감정 입자도가 고운 사람들, 감정 입자도가 세세한 사람들, 그걸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우리가 어떤 보통 존재로서 그 좋은 일, 나쁜 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잘 관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누구보다요? 어떤 사람들보다요? 자, does who 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요? does who see 보는 사람들요. everything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냥 기분이 좋고 나쁘다 이걸로 이분법적으로 기분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과 나 섭섭해, 나 속상해, 나 조금 당황스러워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원하는 걸 잘 얻어내고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높고 낮음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더 잘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in fact 마무리 멘트니에요. 실제로 사실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줘요? 데이터를 보여줘요. 자, 뭘 보여주냐면 process, 과정이요. 무슨 과정이요? of label, 이름 붙이는 것의 과정이요. 감정적 경험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이 is related, 관련되어져 있다고. relate, 관련시키다죠? 좀 수동태 썼으니까. 자, 뭐랑 관련되어져 있어요? greater, 더 큰 감정적 통제, 규제. regulate가 규제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명사형이 돼서 통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적. psycho에다가 social이 붙었어, 그치? 그래서 심리, 사회적. well-being은 잘 있는 거니까 보통 뭐 번영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됐죠? 다시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감정을 통제하고 쌤 날려버렸죠? 자, 뭘 보여줘요? 과정이요. 감정적 경험에다가 이름 붙이는 것의 과정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더래요. 자, 뭐랑 관련돼 있다고? 더 큰 감정 조절, 감정 통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심리사회적 행복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야? 감정을 위에다가 딴 데다 적어도 돼요. 요약입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고 감정을 잘 인식하고 파악할 줄 아는 것. 됐죠? 자, 이걸 뭐라고 불렀어? 아까 감정 입자도라는 표현을 썼죠. 감정 입자도, 그치? 이 감정 입자도를 잘하면, 자, 이거를 잘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감정을 우리가 통제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으로 행복하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조금만 요거 잠깐만 잘 안 보이니까 나도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정을 잘 분류할 줄 알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야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좋은 일, 나쁜 일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감정에 좀 솔직해지고 그걸 잘 알고 잘 관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삶에서는요.
됐죠? 오늘 틀리고 내일은 맞추면 되잖아. 근데 감정은 오늘 너의 감정을 아니야 됐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자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답을 너희가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네요. 자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라벨링 이름 붙이기가 감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름 붙이는 게 beneficial 이득인 뭐 좋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좋다 이거죠. 됐다. 자 가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주제 문장 잠깐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문장은요 2개가 있었어요. 4번 문장 하나가 있었고 자, 요 정도 쳐주시면 되고 마지막 문장도 잠깐만 한 번 더 주제문을 반복했기 때문에 형광펜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있죠. 지금 아까 1번 문장에서 emotional granularity 자 이런 단어는 빈칸으로 이렇게 단어만 뻥 뚫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 좋아요. 됐지?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연결사가 봐봐. 연결사 but 하나 in fact 둘 연결사 2개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A 뚫어버리고 요 자리에다가 B 뚫어버려가지고 다음 A, B에 들어갈 연결사를 찾아서 고르시오. 이렇게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ut 같은 거는 우리가 however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걸로도 편안하게 선생님들 잘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이해하고 이해를 맥락상 문장 사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 가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자 얘들아 사왔어. 밑에 가서 자몽에이드 사왔어. 자몽에이드 먹으면서 할게요. 41,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 41, 2번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한 지문에 문제가 2개가 딸려요. 보시면 문제를 쌤이 밑에 넣어놨죠. 41번, 42번 이렇게 2개가 딸리죠. 그래서 제목 하나가 나오고 어휘 하나를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문제가 2개 딸리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좀 싫어해. 생각보다 좀 잘 못하더라고 이 지문이. 길이가 기니까 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나 봐. 됐죠? 그리고 쌤이 조금 읽어보니까 약간 이게 조금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41번, 4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longest journey.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we will make 우리가 만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가장 긴 여행은 is 18inch. 18inch니까 18인치죠. 1인치에 얼만큼이지? 2.64? 하여튼 그 정도 1.64cm? 하여튼 뭐 얼마 안 돼요. 뭐 요만큼. 근데 뭐 하여튼 그게 18개니까 뭐 한 요 정도 아닐까요? 그쵸? 하여튼 18인치. 아니야 18인치라고 해서 욕한 거 아니야. 쌤 욕 안 써요. 자, between our head and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심장, 우리의 가슴, 심장 사이에 그 18인치가 우리가 만들 가장 긴 여행이래요. 뭔 소리야? 맞지? 너희는 일단 머리에서 심장으로 여행을 하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면 이 글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왜? 추상적 표현이잖아. 그치? 우리가 만들 가장 긴 여행이 우리의 머리와 심장 사이에 그 18인치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제일 긴 여행이래요. 그러면 그 여행이 쉬울까 어려울까? 조금 벌써 longest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까지의 거리가 좀 길다 이겁니다. 이성적인 거랑 약간 감성적, 감정적 혹은 뭐 공감적 같은 거는 좀 거리가 그러니까 이해 뭐 그런 거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헤드는 약간 뭐 이성
요거는 약간 감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심장까지의 그 18인치 이 거리가 사실은 얘들아 굉장히 짧잖아. 그치? 이 정도 거리면 그치?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들 가장 긴 여행이래요. 여정이래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중요 문장 하나 치고 들어가자.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이 일단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의미 추론 문제, 의미 추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얘들아 말 그대로 머리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제일 길진 않잖아. 맞지?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리도 아니고 그치?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we take this journey, 우리가 만약에 이 여행을 한다면, 취한다면 되죠? 그것은 shorten 이란 단어는 봐봐. short가 짧은이죠. 거기다가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줄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대요. 뭐를 줄일 수 있냐면 our misery라고 발음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misery라고 발음하나? 자, 이거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다시. 만약에 우리가 이 여행을 한다면, 자, 이 여행이 뭐야?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그 18인치 여행이죠. 18인치. 그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을 한다는 것이 뭐를 줄일 수 있어? 우리의 비참함을 줄일 수 있대요. 그럼 글쓴이의 태도가 나왔다. 자, 중요 문장 치고. 자, 다시. 잠깐만 그림 잠시만 그려볼게요. 자, 너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머리 작고. 아무튼 근데 봐봐. 자, 여기 머리에서 심장까지. 자, 여기까지의 여행이 있는데 이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길대요. 긴 여정이래요. 근데 그 긴 여정을 하면 그걸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여행을 하면 비참함을 줄일 수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더 좋대요. 비참함을 줄인다는 게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서 요 단어로 장난질 할까 싶어서 shorten 이거 뭐 늙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비참함을 줄일 수 있대요. 즉 좋대요. 머리와 심장 요 사이를 여행하는 게 우리의 비참함을 줄일 수 있대요. 자, 가보자. 주제 맥락이 벌써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impatience. 자, impatient는 이미 붙어서 원래 여기까지는 인내예요. 인내. 근데 얘는 인내를 못 가지는 거니까 조급함. judgment는 판단. 뭐 혹은 여기서는 이제 해석 보니까 비난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러니까 막 단정 지어버리고 야, 네가 지금 날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거죠. 되죠? 뭐 그런 거. frustration 좌절이죠. 좌절. 그리고 anger 분노, 화. 자, 요게 주어고요. 동사가 reside네요. reside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봐봐.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살고 있는지 봐봐요. 조급함. 그러니까 빨리 이런 느낌. 빨리 판단해버리려 그래. 맞죠? 단정 지어버리려 그러고. 그리고 좌절. 그리고 분노 같은 게 reside, 산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엄마 아빠 같이 살 때 아빠는 계속 빨리 가자고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빨리 막 차 막힌다고 막 빨리 가자 그러는데 엄마는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엄마나 우리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은 막 민기적 되고 있으니까 아빠는 지금 출발해야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인데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막 재촉하고 막 함부로 막 말할 수도 있잖아. 지금 가자는 거가 말자는 거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산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계속 가보자. When we live, 우리가 살 때 그 장소에 너무 오래 살 때 됐죠? 얘들아, 그 장소가 어디야? 그 머릿속에 있는 조급함 혹은 빨리 판단 내림, 좌절, 분노. 그런 곳에 너무 오래 살 때 그것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us,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됐죠? 너무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우리가 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when we take the journey 자 이렇게 좀 끊자. 근데 그렇게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좀 되게 불행한데 우리가 we take the journey 여행을 취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여행을 해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할 때는 그때는 something 어떤 것이 shift 이동해요. 이동하다. 어디에서요? inside 내면에서요. 자, 요거 삽입 표시 좀 하겠습니다. 법 문장 다 외우라고 했죠, 쌤이. 계속하자. 그러니까 글쓴이는 머리에 있지 말고 자꾸 머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여행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자, 6번 문장과 7번 문장 요거 두 개는 둘 다 what if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what if라는 뜻은 뭐냐면 if는 만약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하냐면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만약에 we were able to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야? 자, 이렇게 괄호 쳐서 수식하시면 됩니다. That gets in our ways. 우리의 길 안에 get 들어오는 뭔가가 있다고 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섭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뭐 그런 일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길, 우리의 방식에 get 들어오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됐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버럭하고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네요. 됐죠? 계속 가보죠. 자,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우리가 시도하면 어떨까? 사랑하는 것을. 뭐를 사랑해요? all the shopper. 그 쇼핑객이겠죠. 모든 쇼핑객을 사랑하는 걸 시도한다면 어떨까? 근데 이 쇼핑객이 어떤 상황이냐면 또 뒤에서 수식해요. unknowingly라는 단어니까 know가 알다는데 unknown에다가 ing에다가 ly 붙였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오니까 이건 사실 무심코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무심코 step 들어오는 거야. in front of us.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들어오는 거야. in line. 그 줄 서 있다가. 맞지?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상황이에요. 새치기. 그래서 줄에서 우리 앞에 step in 들어와 버리는 그런 그 무심코 그런 쇼핑객이 있다 쳐. 그런 쇼핑객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건 어떨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짱나죠. 저기요 줄 서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이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 이겁니다.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네요. 자 뒤에 계속 예시들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시가 뭐냐면 자 봐봐 잠깐만 봐봐. 자 이렇게 다 수식합니다. 자 봐봐요. 운전자. 근데 어떤 운전자야? Who cut us off in traffic. traffic이라는 건 교통이잖아. 그치? 교통 상황에서 cut off. 우리한테 cut off. 끼어들다라는 뜻입니다. 끼어들다. 잠깐만, 관계대명사들 형광펜 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cut off. 자, 이거도 이렇게. 자, 운전자는 어떨까? 어떤 운전자냐면요. 교통 상황에서 우리한테 끼어들어 오는 그 운전자를 사랑하려고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와 분노와 그런 걸 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인데 어떤 수영하는 사람이냐면 스플래시가 물을 튀게 하다예요. 스플래시. 첨벙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우리에게 튀게 하는 그 수영하는 사람, 뭐 수영 선수에게
사랑하는 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With water, 물속에서 belly dive 동안에 belly가 원래 belly가 배 미친 거냐? 밖에 배자입니다. 밖에 배. 배로 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됐죠? 배로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은 원래 그 뭐 머리부터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뭐 발부터 들어가든지 그렇게 면적을 좀 좁게 해야 상대방이 물이 덜 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로 푹 튀는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이 다 튀겠죠. 온몸을 던지니까 그 물에 닿아 있는 면적이 더 넓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이 더 많이 튀겠죠? 자,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시도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예시가 나옵니다. Who reader 그 뭐라고 했냐? 읽는 사람인데 독자인데 who pen a bad online review 우리가 쓴 글쓰기에다가 배드한 나쁜 리뷰를 펜으로 갈기다라고 아까 쓰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리뷰를 남기는 우리가 쓴 글에다가 나쁜 리뷰를 남기는 그 독자 보는 사람을 사랑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잠깐만. 자, 요거 6번 문장부터 여기까지 예시죠, 예시. 됐죠? 분노나 뭐 분노라고 표현할게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우리에게 이렇게 적자.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됐죠? 자, 그 상황에서도 글 쓰니까 뭐라고 제안했다고 그런 사람들 사랑해주는 거 어떨까? 이거죠. 됐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Every person. 자, 모든 사람은요. 8번 문장이요. 모든 사람은 자, 이렇게 동사 나왔죠. 자, 모든 사람은 우리를 miserable. 자, 요거는 비참한입니다. 짱나는 약간 비참한 상태 뭔지 알죠? 뭐야 저거? 헐. 지금 내 있는 거 내 안 보이나? 날 함부로 대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like us, 우리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냐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다른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는, 다른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와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 most likely. 자, 이거 아마도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뭐 하면서 doing the best. 최선을 다하면서. 뭐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잠깐만 이거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꾸미듯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휴먼 빙을 수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좀 번호 좀 달아주세요. 병렬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월이 있죠. 5월을 기준으로 휴먼 빙 1번, a child 2번, a friend 3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1번의 휴먼 빙에 대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8번 문장 다시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같습니다. 즉 인간이요. 어떤 인간이요? 아마도 하고 있는 인간이요. 분사구문. 뭐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됐죠? 그리고 deeply, 매우 loved, 사랑받는. 자, PP잖아, 그치?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매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인간이요. 아니면 한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됐죠? 그러니까 너를 지금 빡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이때는 날 빡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사랑받는 존재일 수도 있고. 됐죠? 자, 9번 문장.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번을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have pp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번 횟수 할 때 번. We have pp입니다. have pp. 이거 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왔냐면 뒤에 물음표가 나와요. 물음표. 그래서 의문문 구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번을 우리가 unknowingly, 아까 위에서 나왔어요. 무심코. 얼마나 여러 번 우리도 step 끼어들었냐 이겁니다. In front of someone, 누군가의 앞에, 줄에서. 그러니까 즉 니도 끼어들었는 적 있을 수 있잖아. 맞죠? 약간 역지사지 정신이다, 그치? 그리고 cut someone off in traffic. 니는 누군가를 그 교통 상황에서 끼어든 적 없냐고. 됐죠? 그리고 splashed. 니는 splashed. 물 튀긴 적 없냐고. someone, 누군가한테 in pool, 수영장에서. 까지 괜찮죠? 그리고 또 예시를 듭니다. 아니면 니는 만든 적 없나? 부정적인 negative statement는 그 진술입니다. 뭐 논평, 뭐 댓글 같은 것도 되고요. 니는 부정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한 적 없나?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 we have read, 우리가 읽었던 것에 대해서 니는 부정적인 논평을, 부정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니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이시 가주어예요. 그럼 to deny 부분이 진주어죠. deny는 부정하다라는 그 뜻인 거 알죠? 부정하다. 그치? 자, 오케이. 잠깐만. 괄호 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갈게요. 도움이 된대요. 뭐가요? 부정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우리의 우리의 한 조각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일부, 나일 수도 있는 그 사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그 사람, 우리의 조각이 존재한다, 산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즉, 다른 사람의 어떤 나를 화나게 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나도 그런 적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조각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 얘들아. 부정하면 어떡하냐? 그치? 그래서 deny가 아니라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혹은 뭐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아마 해설지에는 remember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조각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즉, 너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 주거나 화나게 했을 수 있으니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치? 마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좀 이해해줘라 이건 거죠. 됐죠? 훈훈한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완전 주제문입니다. 됐죠? 요거는 맥락상 좀 중요하기도 하고 뭐 주제이기도 하고 빈칸 추론으로 뻥 뚫어버릴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보자. 잠깐만.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쵸?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요런 건 어떨까, 얘들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를 약간 A라고 두고 뭐 요 부분을 B라고 두고 마지막 부분을 C라고 둬서 ABC 순서 배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C 순서를 배열하시오. 순서. 됐죠?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기가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거 정도 주제문 같은 거 핑크색 친 거 요거 정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의 내용을 쌤이 정리해 줄까? 너도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으로 이해하자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야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그들 딴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도 좀 이해하고 그래라. 너도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 안녕!